모셨습니다. 한영애 의원이 모셨습니다. 의원이 모셨습니다. 한영애 의원이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이 어떠했는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또 평가에 있어서 지도부에 대해서 너무나 야박하게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육사 지방선거는 세월호 피해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모두가 패배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고 진 선거인가, 무승부다 하는 말도 하고 사실상 우리가 졌다 하는 말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세력은 선거 직전에 자신들의 위기를 과장해서 말하고 그 결과로서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선거 결과가 자신들이 과장했던 위기보다 조금 나으면 선방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창극씨 같은 분을 국민 앞에 총리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1962년에 소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차까지 갔습니다. 그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명을 달리했습니다만 5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난 해가 1987년입니다. 5년짜리 경제개발 계획을 5차까지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5는 25년, 1962년부터 87년까지 25년 동안을 우리가 흔히 산업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끝나던 1987년에 헌법이 개정돼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게 됐고 우리는 5명의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5 곱하기 5, 25년. 이것이 2012년에 끝납니다. 바로 지난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 있었던 25년을 우리는 아마 흔히 민주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50년 덩어리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름 붙여져서 25년씩 정확하게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에서 2012년 12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뭔가 50년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 새로운 이름이 붙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 대선에 소위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그 딸이 박근혜 후보와 민주화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재인 후보 둘이 막 붙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50년 중에 앞부분의 25년과 뒷부분의 25년을 상징하는 두 분이 막 붙음으로써 이것으로 50년의 덩어리가 새로운 장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고 박근혜 대통령 등장 이후에
소위 산업화 시대의 가치를, 사고방식을 유감없이 내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화 25년, 민주화 25년 이후에 새로 열리는 시대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은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딱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화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혼자 해봤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회, 사람의 얼굴을 가진 국가. 산업화라는 것이 물질 추구였다면 민주화 시대 25년은 제도를 갖추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할 때 이후의 대한민국은 뭔가 사람 중심의 사회로서 정리되라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제는 돈이나 이윤,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사회를 이 참사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구나 이렇게들 다들 받아들였습니다. 20년 전에 성수대교도 있었고 삼풍백화점 사고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사건들을 큰 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고들을 인간 중심 사회로 가는 계기로 삼자 이런 목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 의식이 숙성해 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저하고 차 한잔을 했는데 최문순 지사 얘기 듣다가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박근혜의 기세가 거침없이 펼쳐지는 것을 차단한 선거였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집권 세력의 승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적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거침없는 산업화 시대의 사고와 가치 추구가 계속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듣고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시행된 지가 길지가 않죠. 흔히들 집권 세력의 무덤이다 지방선거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새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 있다 열리는 지방선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대통령 취임 1년 3개월 만에 열린 지방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당대표로 나서서 약속드렸던 것이 제가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가 되고 욕 가장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지라도 저는 야권의 재구성을 주도해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확실히 승리한 선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기세를 차단하는 선거였다는 의미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취임하고 나서 석 달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유일하게 서울과 경기를 한꺼번에 이긴 선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서울 경기를 한꺼번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4년 3개월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완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서 3년 3개월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참패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6 광역단체장 중에 한 곳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2곳을 이겨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해도 3곳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2010년 지난 선거였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2년 3개월 만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선거였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선방했지요. 선방했지만 서울과 경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빈방한 점이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있은 선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오늘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좋은 결론 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겨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